안녕하세요. 오픈소스 기반 코딩 플랫폼과 통합 개발 환경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실습 9차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니티에서 VS 코드를 로딩하는 방법과 파이썬의 프로그래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니티와 파이썬을 활용한 예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유니티 환경에서 기본 프로젝트와 오브젝트를 이해해 보고요. 유니티와 VS 코드의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실습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고 직접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실습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입니다. 학습 내용은 4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유니티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기본 오브젝트를 배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VS와 연동되는 부분, 즉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에서는 파이썬의 환경을 설정하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실행 방법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중에서 CSV 데이터 파일을 활용한 파이썬 데이터 처리 과정에 대해서 실습하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와 VS 코드를 연동해서 C# 스크립트를 작성하고요. 간단한 점프 게임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한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유니티 프로그램에 관련된 강의는 아니지만 유니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서 각자 설치를 하시고 간단한 단계를 통해서 C# 코드를 작성할 때 VS 코드 편집 에디터 창이 어떻게 연동되는지에 대한 부분만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유니티 허브에서 2D 또는 3D 템플릿을 선택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해당하는 프로젝트는 심플 점프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빈 씬이 열리고 기본 오브젝트를 추가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열린 후에 준비가 되었으면 다음 과정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를 통해서 상단 메뉴 게임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시고요. 3D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면 다양한 기본 오브젝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플레인 바닥 역할을 하는 것과 큐브, 장애물, 캡슐해서 플레이어의 캐릭터 이런 것들을 오브젝트로 배치하고 위치 좌표를 적절히 조정해서 장면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닥을 추가하기 위해서 게임 오브젝트에 3D 오브젝트 플레인을 선택을 하고요. 이름은 그라운드로 주겠습니다. 위치값은 각각 0, 0, 0을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오브젝트, 장애물을 추가하기 위해서 역시 게임 오브젝트, 3D 오브젝트, 그리고 큐브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해당하는 이름을 주시고 위치는 2, 0.5, 0으로 바닥 위에 놓이도록 할 수 있는 위치값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캐릭터를 생성을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캡슐을 선택을 해서 플레이어라고 이름을 주시고요. 역시 오른쪽 창에 위치값을 0, 1, 0으로 약간 떠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리지드 바디를 추가를 한 다음에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인스펙터에서 Add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그 다음 리지드 바디를 추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나머지 부분들은 기본 값을 그대로 유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VS 코딩 에디터를 사용하기 위한 C# 코드가 연동되는 부분부터 좀 천천히 자세히 설명을 해볼 예정인데요. 저희는 asset이라는 부분에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때 create 하고요. 기본적으로 유니티는 C# 코드의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크립트 이름은 플레이어 컨트롤러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샵 기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고 나오면 여기 그 VS 코드 창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저희가 앞 강의에서 유니티 툴즈라는 확장 팩을 설치한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쪽에서 C# 플레이어 컨트롤러라는 이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하면 VS 코드 창이 뜨고요. 여기 안에 여러 가지 코드들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래 코드는 유니티에서 아까 플레이어가 점프하는 기능에 대한 부분을 코딩을 해 놓았습니다. Asset에 우클릭하고 Create C# 스크립트를 했더니 VS 코드가 작성될 수 있는 부분, 연동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부분의 중점적인 내용은 점프의 힘을 조절하는 변수와 업데이트, 매 프레임마다 스페이스바를 입력하고 점프 동작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On collision enter 같은 경우는 바닥에 닿으면 다시 점프할 수 있도록 상태를 초기화하는 그런 게임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유니티에서는 VS 코드와 연동돼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게임 오브젝트와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작은 예제지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VS 코드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것이 파이썬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는 점심 메뉴를 추천하는 파이썬 프로그램과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 화면을 통해 텍스트를 코딩하고 그리고 실행되는 과정, 라이브러리를 생성하고 추가하고 그리고 파이썬의 버전도, 인터프리터를 선택하는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이썬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팅커라는 tkinter라는 라이브러리, 내부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점심 메뉴 추천기의 GUI 프로그램으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 오늘 점심 메뉴를 하나 추천해주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고요. 메뉴스라는 10개의 리스트 값을 저장할 변수와 today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매일 고정될 수 있는 설정 부분, 그리고 랜덤으로 날짜를 기반으로 랜덤 값이 하루에 한 번씩만 바뀌도록 고정시켜주는 명령어, 추천할 메뉴를 하나 선택하고 GUI 생성을 하고 레이블에 오늘의 점심이라는 제목과 추천된 메뉴를 보여줄 공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해서 추천된 메뉴를 화면에 표시하고 메인 루프 GUI 실행돼서 창이 닫힐 때까지 기능의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tkinter를 활용한 점심 추천기 GUI 프로그램이고요. 임포트 필요한 TK 내부 GUI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시키고요. 랜덤도 임포트 시켜 놓았습니다. 오늘의 날짜를 고정하기 위해서 데이트 타임이라는 부분에 데이트 라이브러리를 썼고요. 점심 메뉴는 대괄호로 리스트 메뉴로 사용을 했습니다. 메뉴 리스트를 2, 4, 6, 10개의 메뉴를 이제 넣어 놓았고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고정된 메뉴 추천을 위해서 today라는 변수에 오늘 날짜를 넣고요. 그리고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한 개의 고정값만을 메뉴에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윈도우 창을 만들기 위해서 tk.tk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타이틀은 점심 추천기, 지오메트릭 사이즈 크기는 400에 250의 창 크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의 리사이저블, 즉 오른쪽 하단의 대각선으로 창 크기를 고정시키는 것은 크기를 움직일 수 없도록 모두 false 상태로 만들어 놓았고요. 자, 맑은 고딕으로 폰트 16의 크기로 오늘의 점심은 이라는 레이블과 그 레이블 안에 그린 색상으로 해당하는 메뉴가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쇼 메뉴 실행 함수에 의해서 파이널 메뉴가 나타날 수 있고요. 우리는 TK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메뉴에 해당하는 랜덤 값으로 점심 메뉴를 추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루트 메인.루프의 함수로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것이죠. 프로그램 내에 이런 이모지가 보이는데요. 얘는 키보드의 윈도우 창 버튼과 그리고 점을 누르면 이모지 창이 보이고 저희는 이 코드 내에서도 이렇게 이모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비주얼 스튜디오 창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 창에서 지난 강의에 쓰였던 main.html, about, styles, 그 다음 script.js 파일 같은 경우는 모두 사용이 끝나고 저장이 되었다면 엑스표를 해서 창 자체를 모두 닫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웰컴, 처음 메인 페이지에 나왔던 내용도 닫아 주시고요. 탐색기 부분을 열고 나면은 저희는 여전히 VS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가지 파일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그 파일의 이름은 tk의 launch라고, .py라고 확장자까지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파이썬 아이콘이 보이고 tk-launch. 파이썬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런치 프로그램 코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저는 잠시 복사해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인 줄에서 컨트롤 V 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복사를 했고요. 말씀드렸듯이 임포트 부분과 메뉴 부분, 그 다음 랜덤 부분, 윈도우를 만드는 부분, 레이블 제목과 결과를 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버튼을 생성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먼저 파이썬 셀렉트 인터프리터의 메뉴 위치를 찾아야 하는데요. 자, VS 코드에서 컨트롤 시프트 P를 누르면 위쪽에 이렇게 꺽쇠처럼 보이는 창이 보이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저희는 파이썬 그리고 셀렉트 인터프리터가 필요한데요. 파이썬하고 벌써 땡땡 하고 나면 파이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태를 보여주는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파이썬 셀렉트 인터프리터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면은 파이썬의 경로가 나타나게 됩니다. 파이썬이 다중 버전으로 선택되어 있을 때 반드시 해당하는 파이썬 버전을 확인해서 인터프리터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인터프리터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 시프트 키, P 키를 눌렀을 때 자, 이렇게 파이썬 셀렉트 인터프리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창이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은 상태로 보였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VS 코드를 코딩 에디터를 완전히 껐다가 다시 실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이썬 셀렉트 인터프리터를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이와 같은 창이 보이시게 됐고요. 이렇게 파이썬이 여러 개 있을 경우 3.13 버전이라든가 3.8 버전이라든가 실행하라는 파이썬 가상 경로도 그 다음 버전도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는 최신 버전인 3.13 버전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로컬 프로그램즈의 파이썬 13 아래의 파이썬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 버전을 정확하게 선택을 해 주시고 경로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P의 그 메뉴 버전을 좀 보면 위쪽에 보시면 뷰라는 곳이 있고요. 뷰에 커맨드 플레이트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요 팔레트를 열어서 셀렉트 인터프리터 그리고 3.13을 선택해 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축키를 사용하느냐 메뉴를 사용하느냐에 따른 차이일 뿐이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실행시키기 위해서 메뉴인 런을 보시면 스타트 디버깅이 있고 위드아웃 디버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행 단축키는 보통 컨트롤 F5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F5 눌러 주시고요. 자, 근데 컨트롤 F5에 그 디버깅 없이 실행을 눌렀지만 VS 코드가 어떤 방식으로 실행해야 될지 몰라서 셀렉트 디버거 창을 띄우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파이썬 디버거를 선택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위쪽에 이런 버튼들이 생기게 되고요. 펄스는 일시 중지, 계속 실행, 또는 스텝의 단계에 넘어가기, 또는 단계 인투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정지시키는 이런 버튼이 누르고요. 아마 윈도우 창으로 이렇게 오늘의 점심은 하고 버튼이 보일 겁니다. 추천 시작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햄버거의 점심 메뉴를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python.py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이썬 문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고요. 컨트롤 Shift P 키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인터프리터의 버전을 선택하고 그리고 run 해서 start debugging 또는 without debugging을 사용을 해서 이 창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보셨던 여기 그 디버깅 할 때 나타나는 run without debugging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했을 요 상황은 한 번만 실행을 해주면 다음 단계로 계속 실행 과정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라이브러리 추가인데요. VS 코드에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때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작성하는 예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tkLaunch 파일이 있는데요. 저희는 pandas-example.py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프로그램은 교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작성을 하거나 복사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VS 프로젝트의 pandas.example.py 파일을 탐색기에 저장을 했더니 이렇게 목록이 나타나고요. 저희는 이 example 파일을 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tkLaunch.python 탭 오른쪽에 이 파일이 생기게 되고요. 저희는 pandas라는 pd라는 이름을 가지고 쓰는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실행해보는 예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실행을 좀 시켜보면요. 컨트롤 F5 역시 파이썬 디버거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프로그램은 제가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이미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보이는 건데요. 자, 여기 화면을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코드 예제를 지금 이제 작성을 이렇게 코딩 창에 해 놓았고요. 파일 이름은 pandas.example.py라고 저장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F5로 실행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트래픽에서 라이브러리 미설치에 대한 에러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현재 사용 중인 파이썬 환경은 3.13이고 판다스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설명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희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파이썬의 버전을 좀 터미널에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터미널 창에서 파이썬 -m, 요 m은 모듈이라는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pip install pandas라고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VS 코드에서 위치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이 보이실 거고요. 네, 이렇게 터미널 창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입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은 밑에 설치되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판다스의 라이브러리 버전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5로 실행을 하면 파이썬 터미널에서 제대로 결과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 예제에서 컨트롤 시프트 P 키를 눌러서 인터프리터를 선택할 때 3.8 버전으로 다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3.13 버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자, 인터프리터 3.8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F5. 자, Change Python Interpreter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죠. 자, 우리는 Change 하겠습니다. 네, Change 했고요. 그리고 자, 다시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3.8 버전이 잘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프로블럼에서 보시면은 지금 판다스라는 모듈이 임포트 되어 있지 않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결국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조금 전에는 강의하는 저의 PC에는 판다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잘 실행이 되었지만 저희가 인터프리터를 3.8로 바꾸었죠. 그랬더니 모듈이 있지 않다라고 나온 겁니다. 자, 이렇어도 아마 여러분들은 3.13이든 3.8을 선택했을 때 에러 메시지가 났을 거고요. 결국 파이썬 버전에 따라서 각각의 독립적인 환경으로 인터프리터가 작동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파이썬 터미널에서요. 여기 터미널 탭이죠. 파이썬 -m 모듈 pip install 판다스라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판다스가 설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판다스 버전도 역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pip show pandas라는 명령으로 자, 판다스의 이름과 그리고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고요. 버전 2.3.1의 라이브러리 판다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판다스를 설치하고 다시 한번 컨트롤 F5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8을 선택을 해서 그렇군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파이썬 3.9 이상에서 지금 파이썬 디버거 확장이 실행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파이썬 디버거를 선택을 했고 3.8인 너무 낮은 버전을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나오는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3.10 이상 버전의 인터프리터를 쓰는 게 맞겠네요. 네, 3.13 프린터에서 이렇게 결과값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VS 코드를 하면서 저도 의도치 않게 강의를 하면서 이런 에러가 나타났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이러한 상황을 여러 번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파이썬의 버전을 확인하고요. 파이썬의 인터프리터 환경 그리고 파이썬 디버거의 확장은 파이썬 3.9 이상 버전에서만 지원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판다스를 설치하고 실행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시 내용의 학습 정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니티와 파이썬에 대한 예제 실습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유니티에서는 간단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오브젝트를 배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유니티에서 VS 코드를 연동해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썬 인터프리터 선택하는 방법과 파이썬의 환경 설정 그리고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을 작성해 보았고요. CSV 데이터를 불러와서 처리하는 파이썬 실습 프로그램에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9차시 강의에서는 유니티와 파이썬에 대한 예제를 익히고 실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번 차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